절대 이 견과류 드시지 마십시오. 대한신경과학회가 5년간 3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60살 이후에 이 견과류를 과다 섭취한 분들의 뇌전증 발생률이 7배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을 드시나요? 아니면 땅콩을 간식으로 자주 드시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3이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은행을 20알씩 삶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말이죠. 그런데 작년 가을 손주 돌잔치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매일 드시던 그 은행이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하셨는지 이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결말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어르신들의 뇌 건강 습관만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60살 이후에 절대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견과류 4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위험한지 과학적인 이유를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견과류 대신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 기적 같은 견과류 4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7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60살 이후에 절대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뇌가 약해지면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을이면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다가 삶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하루에 수십 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은행에는 MPN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우리 뇌에는 가바라는 진정 물질이 있습니다. 이 가바가 뇌의 흥분을 적절하게 억제해 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말이죠. 은행의 MPN은 이 브레이크를 고장 내버립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어가 안 되면서 사고가 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바가 부족해지면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뇌전증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2019년 논문에 따르면 은행을 하루 10알 이상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에서 경련 발생률이 2.4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MPN은 열을 가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삶고 볶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독에 당하신 겁니다. 15년 동안 매일 20알씩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는데 그게 뇌에 독을 쌓아온 겁니다. 은행에는 또 진코신이라는 독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바 생성을 억제해서 뇌의 경련을 일으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좋아서 이런 독소를 빨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젊은 간은 새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뭘 먹어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이물질이 쌓이듯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대한독성학회 권고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10알, 어린이는 2~3알 이상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뇌전증이나 간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건강에 좋다길래 많이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뇌를 공격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뇌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10알 이상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땅콩입니다. 땅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입니다. 대한알레르기학회 통계에 따르면 어른들에게는 2번째로 흔한 알레르기 식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땅콩 먹어도 괜찮으셨습니까? 아니면 가끔 입안이 간지러우셨습니까? 가끔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는 언제든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평생 괜찮던 음식에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 몸 전체의 비상벨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기도가 부어올라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식품알레르기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땅콩 50mg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0mg이면 땅콩 한 알도 안 되는 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을 쉬지 못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끊긴다는 겁니다. 이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단 몇 분만 뇌에 산소가 안 가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발전소의 연료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나가죠. 뇌에 산소가 끊기면 뇌가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혹시 땅콩을 드신 후에 입안이 간지럽거나 목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2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뇌의 산소 공급을 끊어서 영구적인 손상을 줍니다. 입이 간지러웠던 적 있으시면 검사부터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은행은 뇌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둘째, 땅콩은 알레르기로 뇌의 산소 공급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밤입니다. 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견과류죠. 가을이면 군밤을 사 먹고, 겨울이면 밤을 삶아서 드시고, 명절에는 밤을 넣은 음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밤에는 탄닌산과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산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위장에 가시 돋친 장갑을 끼운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밤을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피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피틴산은 칼슘 흡수를 60%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밤을 많이 드시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60살이 넘으면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밤을 많이 드시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넘어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이 되는 겁니다. 또 밤은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밤 100g에는 약 2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서 이 정도 칼로리를 쉽게 소모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치매 위험을 1.8배 높입니다. 비만이 되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과 골다공증을 부릅니다. 하루에 서너 알 정도만 드시고 그 이상은 피하십시오. 넷째,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죠. 백화점 선물 세트에도 비싼 가격에 들어가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습니다.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마카다미아 100g에는 751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밥 2공기 반보다 높은 칼로리입니다. 거기다 지방이 76g이나 들어있고 그중 포화지방도 12g이나 됩니다. 포화지방이 왜 문제일까요? 이걸 비유하자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잘 안 나오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과다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15%까지 높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는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또 마카다미아의 높은 지방 함량은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카다미아를 많이 드시면 소화 불량,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밥 2공기 반보다 높은 칼로리에 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막습니다. 하루에 5알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60살 이후에 절대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은행은 뇌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립니다. 하루 10알 이상 금지입니다. 둘째, 땅콩은 알레르기로 뇌의 산소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있으면 검사 받으십시오. 셋째, 밤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비만을 부릅니다. 하루 서너 알까지만입니다. 넷째, 마카다미아는 혈관을 막습니다. 하루 5알까지만입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 소화 능력, 대사 능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기적 같은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건강의 보물입니다. 첫째, 피칸입니다. 피칸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호두보다 더 인기 있는 견과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항산화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측정한 항산화 지수를 보면 피칸은 17,540점입니다. 우리가 뇌에 좋다고 알고 있는 호두가 13,540점인데 피칸은 그보다 30%나 높습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 뇌는 녹슬기 쉬운 철과 같습니다. 활성산소라는 녹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녹이 쌓이고 쌓이면 뇌세포가 죽고 그게 치매가 됩니다. 피칸의 항산화 물질은 이 녹을 제거해주는 녹방지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25% 느렸습니다. 피칸에는 엽산도 호두의 2배나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뇌경색, 알츠하이머, 치매,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엽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7배 높습니다. 또 피칸에는 감마토코페롤이라는 형태의 비타민 E가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막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뇌세포막을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고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피칸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10%까지 줄여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혈관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칸은 뇌의 녹을 제거하는 최강의 항산화제입니다. 하루에 15알에서 20알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 후에 몇 알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보호받습니다. 둘째, 헤이즐넛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개암이라고 합니다. 헤이즐넛은 초콜릿에 들어가는 견과류로 유명하죠. 하지만 헤이즐넛의 진짜 가치는 뇌 건강에 있습니다. 헤이즐넛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오메가3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뇌세포막은 집의 벽과 같습니다. 오메가3는 이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부족하면 벽이 무너지듯이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으면서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40%까지 줄여줍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의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죽어갑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억제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헤이즐넛에는 비타민 E, 엽산, 티아민, 망간도 풍부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영양소들은 모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티아민은 뇌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터키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줌의 헤이즐넛이 평생 건강을 지킨다. 터키는 세계 최대 헤이즐넛 생산국인데 터키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헤이즐넛을 자주 먹는 거라고 합니다. 헤이즐넛에는 철분과 칼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도 약해지고 피도 묽어지는데 헤이즐넛은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헤이즐넛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 시멘트입니다. 하루에 10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칸과 헤이즐넛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칸은 뇌의 녹을 제거하고 헤이즐넛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쓰였던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호박씨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뇌 건강에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DHA와 EPA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뇌 발달과 기억력 개선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DHA는 뇌세포 간의 전화선과 같습니다. 전화선이 좋으면 통화가 잘 되듯이 DHA가 충분하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호박씨에는 레시틴도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대부분 아세틸콜린이 70% 이상 부족합니다. 호박씨의 가장 큰 장점은 아연 함량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에 따르면 호박씨는 견과류 중에서 아연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7.8mg이나 됩니다. 아연은
왜 중요할까요? 아연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인지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1.5배 높습니다. 아연은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상처 회복을 돕고 미각과 후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음식 맛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박씨는 뇌세포 간의 전화선을 좋게 하고 아연으로 뇌를 활성화합니다. 하루에 한 줌, 25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맛이 더 좋습니다. 넷째, 해바라기씨입니다. 해바라기씨는 흔하고 저렴한 견과류라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해바라기씨야말로 뇌 건강의 숨은 보물입니다. 해바라기씨에는 엽산과 레시틴이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엽산은 뇌세포를 만들고 레시틴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두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해바라기씨의 비타민 E는 뇌 신경 기능을 촉진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비타민 E는 또 뇌세포막을 보호해서 뇌세포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씨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이 오래 유지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또 해바라기씨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세포를 죽이는 걸 막아줍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의 주범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가 죽고 치매가 생깁니다. 해바라기씨가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씨는 기억을 담당하는 물질을 오래 유지시키고 치매의 주범인 단백질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10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피카는 뇌의 녹을 제거하는 최강의 항산화제입니다. 하루 15알에서 20알입니다. 둘째, 헤이즐넛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 시멘트입니다. 하루 10알입니다. 셋째, 호박씨는 뇌세포 간의 전화선을 좋게 합니다. 하루 한 줌, 25g입니다. 넷째, 해바라기씨는 기억물질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하루 10g입니다. 이 4가지 견과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항산화, 오메가3, 비타민 E, 아연, 엽산 같은 뇌 건강의 핵심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견과류들은 단순히 영양분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합쳐져서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아침에 드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드시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먹으면 활동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녁에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주무시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약간 출출할 때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뇌에도 좋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견과류 전체를 합쳐서 하루에 한 줌, 대략 25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절대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비만은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잘못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고 거기서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사실 때는 소량씩 자주 사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서 오래 두면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쓴맛이 나고 냄새가 이상합니다. 그런 견과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음식이나 습관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절대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견과류의 지방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를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에 버무려서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그러면 칼로리가 2배로 올라가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 바로 견과류를 드시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견과류를 드세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E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약을 드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견과류 섭취량을 정하세요. 견과류를 드신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입안이나 목이 가려우시다면 알레르기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쉬기가 답답하다면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복통이나 설사가 심하게 나타나면 소화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견과류 섭취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자, 지금까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줌, 30g까지만 드십시오. 셋째,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견과류의 좋은 점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김순자 어르신은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며느리가 가져온 자료를 보셨습니다. 은행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15년 동안 먹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셨죠. 하지만 손주들 앞에서 쓰러진 기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은행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추천한 피칸과 헤이즐넛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피칸 15알과 헤이즐넛 5알을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발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지러움증도 없어졌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가끔 헷갈리셨는데 이제는 손주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셨습니다. 3달째 어르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숨이 차지 않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뭐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혈관 나이가 5살이나 젊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십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지셨다고 좋아해요.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나쁜 견과류를 끊고 좋은 견과류로 바꾸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김순자 어르신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쁜 견과류를 끊고 좋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살 이후에는 은행, 땅콩, 밤, 마카다미아를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 4가지는 뇌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산소를 끊고 혈관을 막습니다. 적당량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십시오. 둘째, 대신 피칸, 헤이즐넛, 호박씨, 해바라기씨를 드십시오. 이 4가지는 뇌의 녹을 제거하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셋째, 냉장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드시고 술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면 견과류의 좋은 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음식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견과류를 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어질 겁니다. 10년 후에도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여행 다니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김순자 어르신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